정작 처벌을 받아야 할 해병대 고위 간부들은 쏙 피해가고 엉뚱한 박 대령만 억울하게 항명 혐의로 불명예제대라는 오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박 대령은 윗선에서 수사하라는 대로 열심히 수사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는 군대에서 알아서 잘 수사하고 마무리 지을 사건에 갑자기 윤 대통령이 개입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는 직권남용으로 탄핵까지 갈 사안입니다. 최소한의 보호장비만 갖췄더라도 최상병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불감증으로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사람 잡는 해병이 되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기본인데 오히려 사건 내막이 더 알려지지 않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군 통수권자입니까? 지난 7월에 폭우 뒤 실종자를 수색하다 해병대 제1사단 채모상병이 숨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오히려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일로 인해 지금은 외압 의혹과 사건 은폐라는 심각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수사 외압 의혹 정황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경북 예천에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된 채모상병은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도록 빨간 티셔츠로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상병은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직 소방관인 최상병의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고,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따지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나 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에 아들과 딱 2분 동안 통화할 때에도 물 조심하라고 했었다면서 40대 시험관 시술로 낳은 늦둥이 외아들의 죽음에 절규했습니다. 또한 수색 중 장화를 착용하라는 복장 지침도 사고 전날 밤에 따로 내려왔는데 중대 간부들은 장화는 위험하니 전투화를 신어야 한다고 윗선에게 건의했으나 묵살당해 결국 사건 당일 장화를 신고 작업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재난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입니다. 최상병은 적어도 구명조끼만 착용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임성근 제1사단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명백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뒤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지휘하였고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이 복무하던 임성근 제1사단장과 수해복구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1사단 치려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체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오전 10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해군본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습니다. 박 대령에 의하면 이때 참석한 사람들은 김 사령관, 해병대 공보실장, 국방부 정책실장과 군사보좌관과 대변인이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이튿날 언론 브리핑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 브리핑 당일날이었던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로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대령에게 5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에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박대령은 거절했습니다. 이후 8월 2일 경상북도 경찰청에 수사자료가 이첩되었고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오후 1시 50분에 경찰의 회수 의사를 밝힌 뒤 오후 7시 20분경 회수해 갔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한 전례가 없었음에도 공문을 보내는 등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로만 통보한 뒤 회수해 갔습니다. 이 사이 박대령은 보직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 국방부 검찰은 박대령을 항명이라는 혐의로 입건했고 해병대 사령부는 박대령의 보직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6일 박대령은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최상병의 순직 이후 벌어진 외압과 사건 은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정작 처벌을 받아야 할 해병대 고위 간부들은 쏙 피해가고 엉뚱한 박대령만 억울하게 항명 혐의로 불명예제대라는 오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박대령은 윗선에서 수사하라는 대로 열심히 수사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는 군대에서 알아서 잘 수사하고 마무리 지을 사건에 갑자기 윤 대통령이 개입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는 직권남용으로 탄핵까지 갈 사안입니다. 최소한의 보호장비만 갖췄더라도 최상병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불감증으로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사람 잡는 해병이 되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기본인데 오히려 사건 내막이 더 알려지지 않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군 통수권자입니까?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윤 정부의 최근 군인사 조치에서 최상병 사건 지휘 라인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됐고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훈 전 대통령 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조차도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장 보직 심의 대상에 포함된 내정자였다가 여론 악화 우려로 막판에 연수 발령을 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11월 4일 해병대사관 80일의 동기회에서 고난에 타협하지 않는 해병대 50km 정의의 행군이라는 행진을 주관했습니다. 이는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과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9년 미국에서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입니다. 군 복무 시 사망한 군인에 대한 실제 이야기였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군인들을 예우하는지 또한 평범한 시민들이 군인의 유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담담하면서도 매우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 한 편을 통해 왜 미군이 무기뿐만 아니라 규율적으로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지, 또한 왜 미군들이 군대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과는 너무나도 대비되게 우리나라는 군대도 안 다녀온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개입하고 공정성과 상관없이 인사조치를 취하다가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해병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나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명예와 자존심을 갖고 있는 해병대인데 그 이름에 먹칠하게 만들고 명예를 실추시킨 건 아닙니까? 하다못해 여자인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윤 대통령은 군대 명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군의 체계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깎아내리고 짓밟은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정치 권력에 빌붙기만 하면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기회주의적 사고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국방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구보수가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며 강조해왔지만 그 실체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안보를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수구보수는 안보를 말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수구보수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